네, 경제 119.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토론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을사조약이 쪽팔려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어야 한다. 웃기지 않으면 잘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지극히 일방적인 토론이다. 그래서 토론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토론이다. 이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텔레비전으로 찍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TV에 나오지 않는 경제민주화의 진실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것도 TV에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TV로 보면 되죠, 인터넷을. 동영상. 근데 TV에 요즘 경제민주화 얘기가 조금씩 나와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월가 시위도 나오고 요즘 뭐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재벌 독식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관련된 얘기가 조금씩 나옵니다, TV에. 나오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월가 시위에 대해서 보도 나올 때 주로 무슨 경제 민주화처럼 나오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데모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장면을 내보내면서도 기자가 어떤 관점에서 그걸 보여주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안 나오냐면요. 예. 제가 옛날에 기자 이제 방송사 처음 들어갔는데 그 부장 책상 깔판에 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기업 명단, 광고주 명단이에요. 취재할 때 이 기업들은 다 보고 참고해라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광고주 재벌 대기업은 청와대보다 힘이 더 세죠. 그때도 이미 그랬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30년 전. 지금은 훨씬 더 더하죠. 지금은 힘이 훨씬 더 세졌기 때문에 이제 뭐 공룡 그때 이제 애기 공룡이었더니 지금은 큰 공룡이 되는 그러니까 그 경제 민주화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헌법 119조가 우리 경제 민주화 조항인데 그 김종인 박사가 1987년에 우리 이제 민주화하면서 헌법 만들 때 그 전두환 씨한테 가서 요거 넣읍시다 해가지고 넣었는데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넣었냐. 그러니까 그때 한 얘기가 지금 우리 홍 교수님 한 얘기 딱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옛날과 다르다. 지금 가면 갈수록 재벌 권력이 비대해져 가지고 이제 그 민주적인 권력 내지는 정치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걸 헌법에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좀 사문화돼 버려 가지고 오늘 이 현실이 된 거죠.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우리 헌법의 19조가? 뭐 경제학자들이 볼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119가 달려오나? 지금 이종일 교수가 앞서가는 바람에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시작했던 초점은 사실 TV 외에 나오지 않는 거가 초점인데 꼬이면서 하는 거지. 119조까지 지금 가버렸습니다. 최혜천 변호사 전 국회의원. TV에는 왜 경제민주화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게 핵심 아닐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미 재벌이나 경제 공룡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든 걸 쥐락펴락하니까요. 저도 잠깐 빗나갈까 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어느 재벌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문에 거의 안 보이죠. 과거 재벌 수사 같으면요 매일 일면 탑이고 9시 뉴스에 탑입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여기서 공개해도 괜찮나요? 다 아실 겁니다. 저도 말을 못해요. 무서워. 그거 얼마 전에 그렇게 되면 저한테 살짝 가르쳐주고 제가 말 못하는 체제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제 법률가가 말 못하는 그 공포의 핵심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빗나가면 그 전에도 수사 있고 어느 지검장이 뭐 사표 쓰네 마네 이랬잖아요. 그때 제가 수사 실무에 있던 사람들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가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재벌 수사하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야 너 몰랐냐 그랬어요. 몰랐냐 이미 정치나 모든 영역이나 관료 영역은 재벌들이 얼마나 막강하고 힘이 센지 다 알고 있다. 진짜 숨은 권력, 그렇죠. 그림자 권력이 누군지 이제 알았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라. 제가 결혼식장에서 농담처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 결혼식장에서 얘기합니까? TV 토론 나와서 얘기해요. 최재천 변호사가 겁을 낼 정도다. 삼성밖에 없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연 김대중 정부 혹은 노무현 정부 때 TV에 안 나오는 건 또 다르죠.
이번에는 언론 통제라고 하는 것도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근데요, 이 언론 통제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언터처블이 돼요. 그래 불가촉 천민이자 그러잖아. 불가촉 천민. 그 천민들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이렇게 옛날 우리 그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처럼 건드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 언터처블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재벌은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서 정말 언터처블이고 재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주위에 사람이 싹 없어져요. 간첩 비슷하군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께서 언론 통제라고 쓰셨는데 그게 지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통제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 아니에요? 통제라는 건 바깥에서. 네, 내가 이제 얘기한 건 이제 이거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SNS가 너무 활발해지고 사실 언론이 정상적이면 안 그렇다는 얘기죠. 낙곰수가 경제를 얘기하고 또 낙곰수 보조판으로 잊어버렸네. 제 이름 나는 꼽사리. 나는 꼽사리가 히트를 치고 그게 다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게 되니까 경제의 핵심적인 부분.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경제 재벌 민주화, 뭐 재벌 개혁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 정권 들어와서 더욱더 정권의 언론 통제하는 거하고 두 개가 같이 맞아 떨어짐으로써 정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경제 민주화를 언론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뭐 거의 신성불가침의 거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목도 사실 경제 민주화는 TV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얘기인데 이명박 정부가 뭐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뭐 언론 통제한 것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나쁜 짓이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재벌 공화국이 된 것, 나는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재벌의 구조적인 힘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꼭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특별히 그렇게 커진 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많이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경쟁하실 때 언제 그러셨어요? 요즘 데모를 많이 하셔가지고 노총 그 위원장 민노총 위원장한테 듣기로 자기는 4년 동안 청와대에서 오라소리를 한 번도 양대 노총이 다 그렇습니까? 한 번도 못 들었다. 근데 어떻게 재벌 총수들은 뭐 여러 번 가서 밥도 먹고 특히 핸드폰으로 아무 때나 연락해라 뭐 이런. 이 양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협소한 거죠. 그렇죠.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니라 그렇죠. 재벌 경제 프렌들리, 그렇죠. 독점 경제 프렌들리. 그분이 통이 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 정도는 돼야 그 비즈니스지. 뭐 중소기업 뭐 그 정도 해갖고는 그거는 그냥 뭐. 근데 자기가 직접 오너십을 가지고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통이 커졌을까요? 아니 근데 그 원래 타고난 분이에요. 엠비노믹스 흔히 이제 말하는 MB 경제정책 그럼 제가 생각나는 게 부자 대세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치 사람들은 뭘로 들었냐면요. 자기 주문처럼 들었죠.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그냥 기도문에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부자 대세로. 그런 자기가 들으면 자기한테 치환해서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했던 게 747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좀 이야기 좀 들어요. 사회자야 내가. 나도 사회자예요. 그래요? 사회자가 여기도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아니 이제 그 아까 얘기를 꺼내려고 하다가 다시 MB로 돌아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실 재벌이 이렇게 세지기 시작한 게 그 MB 때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얘기하면 시작해 보시죠. 저는 강연 다닐 때 늘 그 대조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저 국제 상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5년인가 6년인가 85년도에 저 전두환이가 양정무 씨 감히 10대 재벌 중에 하나인 뭐 정치자금 달라고 하는데 뭘 하나 빼고 줬죠. 영을 하나 빼고. 영을 하나 뺐으니까. 영을 하나 빼고 줬다고. 뭐 그래서 미운털 좀 했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저거 치워. 저거 치워를 해버려서 10대 재벌이 공중분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재벌 랭킹 7인가 8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확실하게 그게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국가 권력이 독재 정권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거죠. 생사여탈권을 한 박사 뒤에 그 사진
이 분위기 싫다는 이제 말 것도 어찌가 그러니까 이분보다 재벌을 창시하신 분인데 이분 때문에 컸어요. 사실. 이분의 문제는 저기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폈고, 그다음에 이 박해지신 분이 이제 잡은 다음에는 그 얼라들이 많이 컸네. 너 많이 컸다. 눈 깔어. 했는데 안 깐, 좀 이게 그 부산이라서 이렇게 소리가 좀 늦게 전달되고 안 까니까 저거 치어가 됐고. 나는 이게 우리가 민주화를 잘못한 게 민주화를 하면서 강연하십니까 지금 그런 거? 뭘 잃어버렸냐? 재벌에 대한 고삐를 사회 보는 줄 알았는데. 고삐를 놓쳤다. 재벌에 대한 고삐를. 국제상사가 85년인데 노 대통령이 권력이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가 딱 20년 뒤에 나온 얘기네요. 그죠? 20년 만에. 그 넘어가는 과정이 말이죠. 이제 그 상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때 91년인가 대선이 정주영 씨가 93년도요. 92년 대선에 정주영 씨가 정치 권력을 이제 직접 잡겠다고 대선에 도전을 하죠. 국민당을 만들어서 그때 반값 아파트 공약하고 그게 신호탄이에요. 더 이상 우리 그렇게 잡혀 살지 않겠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 이거 잘못하면 강연되겠네. 금융을 그전에는 돈줄을 정부가 딱 잡고 있었거든요. 돈줄을 다 잡고 있었는데 자꾸 이제 민주화하고 자유화한다 그러면서 요 얘기는 나중에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민주화가 자유화가 아니요. 그런데 민주화를 자유화로 알아가지고 다 시장에 맡긴다는 식으로 가니까 정부가 이제 우리는 그리고 또 3조 5항으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 재벌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말 듣기 싫다. 그런데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자꾸 큰 소리 치는 것 같으니까 그래? 권력도 내가 가질게. 요거예요. 그게 이제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건희 씨가 북경 발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인류 3류가고. 3류. 정치는 사류라는 거. 사류였나요? 정치는 사류라는 거 아니야. 관료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치 권력은 5년이면 왔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벌은 영속적인 권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정치 권력에 붙으면 지금도 봐요. 정치 권력에 붙은 사람은 5년이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감옥 가 또. 근데 이쪽에 붙으면 감옥도 안 가고 영원히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디 갔는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게 바로 민주화가 뭐냐면은 권력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가르쳐 준 거예요. 권력이란 건 그러니까 박정희가 왜 힘이 셌고 전두환이 왜 힘이 셌냐면은 언제까지 할 줄 몰랐잖아. 끝이 없으니까 그게 청와대가 권력을 행사하는 큰 도구인데. 그러니까